굿바이 굿바이의 박쌤입니다. 굿바이 굿바이는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장 초반에 급등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을 쏙쏙 골라서 지금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조범수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한선 엔지니어링 최고 수익률 또 높였습니다. 열흘 만에 30% 가까운 수익 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든든한 수익률 챙기시려면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차트와 그리고 펀더멘탈 꼼꼼히 함께 분석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기술 이전했다라고 20일에 공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줄곧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추격 매수해도 될지 진단해 볼게요. 굿바일까요? 빠이빠일까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굿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리나 기대감에 바이오에 대한 센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인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22척에서 선행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하가 나와야겠죠. 미국 금리 네. 인하 같은 경우 일단 연내 1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로 바이오를 바라보시기보다는 개별적인 호재성으로 저는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번에 기술 수출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알테오젠처럼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번에 수출권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수출 이야기 나오는 것도 북미로 가냐 어디로 가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장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화두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안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율이 지금 아직도 1,390원입니다. 1,39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물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미로 간다. 아 그럼 달러구나. 킹달러 쪽으로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물론 당장 고가에서 따라가는 매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오늘 중에 전일 고가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추세가 단기적으로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제2의 알테오젠으로 기대도 될 만큼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저는 더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이거 오기 전에 뭐 질문 있었잖아요. 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한투증권에서 목표가를 한 10% 정도 올렸더라고요. 목표가 한 33,000원 제시했는데 매니저님의 목표가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네. 이 천공권이라고 하잖아요. 신고가를 완전히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3만 원. 지금 R&D 쪽으로 만약에 살펴보신다면은 6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죠. 한 건만 더 나온다면은 수출권이 연계적으로 더 나온다면은 3만 원대도 충분히 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지금 시황이 전체 시황이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쭉 우상향한다는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최근에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가셔야 된다. 뭐 5일선 가장 기초적인 5일선이 만약에 이탈하는 수준으로 만약 주가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다시피 저도 한 3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왜 기술 수출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시황 때문에라도 조심조심히 매일같이 좀 꼼꼼하게 챙기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개별 기업의 호재를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이었고 그리고 3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굿바이 주셨고요. 다음 기업은 에코앤 드림을 보겠습니다. 블록딜에 성공하면서 오버행 이슈를 해소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59,5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이틀 연속 팔았고요.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이 기업 굿바일까요? 빠이빠일까요? 에코앤드림은 굿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이유는요? 최근에 뭐 2차 전지들이 좀 눌리면서 오버행 이슈랑 그리고 블록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도 사인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소재 섹터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앤드림이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딜 성공, 오버행 이슈 사라졌다는 거 상당히 좋은 호재입니다. 에코앤드림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에코앤드림을 차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런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단기 이동선 맞추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지난 상승에서 조정 나온 다음에 이렇게 지난 저항 때 돌파하는 차트에서 거래량만 한번 붙여주면은 돌파 강하게 나오는 자리 항상 만들어줍니다. 네. 차트적으로 상당히 예쁜 상황이고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최근에는 손절가 기준을 항상 말씀드리면은 짧게 잡으시면 10%에서 짧게 잡으면 5%, 10% 정도 선으로 잡고 네.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거를 제가 모든 종목을 꼼꼼히 봐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저라면 이 종목 54,500원 만약에 이탈한다? 저는 그러면은 손절하겠습니다. 최근에 완전 차트 흐름적으로만 흐름이 강해요. 단기성 트레이딩만 너무 강합니다. 전 거래 기준으로 미국장에서 엔비디아도 빠지고 기술주들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 좀 이쁘고 이런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는 호재권이 있는 종목들 단기성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으로만 단기성 트레이딩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 딱 5일선 만약에 닿거나 이탈을 한다. 그러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손절 치고 나가셔야 돼요. 단기성 트레이딩 꼼꼼하게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가 매력적이지만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 손절가는 54,500원 맞죠? 네, 맞습니다. 54,500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코앤드림 만나봤고요. 그 다음으로 만나볼게요. 국제약품입니다. 100일의 호흡기 질환인데요. 한 달 사이에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약품이 유효율이 100%인 항생제 제품을 개발해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제약품 굿바일까요? 빠이빠이일까요? 국제약품은 X 드리겠습니다. X. 빠이빠이. 네. 좀 고민을 네. 하긴 했어요. 마이코플라즈마 관련해가지고 네. 아침에 좀 뉴스가 나왔다 보니까 확산주의보가 나왔습니다. 확산주의보가 나와가지고 오늘장 중에 좀 수급이 쏠릴 가능성을 노려는 봤습니다만 아직은 좀 약해요. 아직은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저항대 돌파 여부. 오늘도 단기 저항대 딱 맞고 그냥 눌리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여기만 돌파 나오면은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슈가 있으면은 거래량이 붙어야 된다. 거래량 붙으면서 저항대 돌파가 나오면은 볼 법하다라고 말씀드리다시피 국제약품도 저항대 넘는 모습 확인하고 들어가시자. 오늘 중에 가장 오늘 고가 6,370원 돌파 나오면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항대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항대 6,300원 돌파를 한다면 저희는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원정밀 빠이빠이 의견 주셨고요. 다음 기업은요. 국제약품 빠이빠이 의견 주셨고요. 다음 기업은 풍원정밀입니다. 6세대 OLED용 FMM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부품은 핵심 부품이라고 전 알고 있는데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기업 굿바일까요? 아니면 빠이빠이일까요? 풍원정밀은 굿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산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납품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도 나온 만큼 일본 제품,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본산에서 들여오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체가 된다는 부분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번에 풍원전밀 말고도 LG 디스플레이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AI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향에 의해서 회복한다. 온 디바이스 AI, 이제 AI가 붙은 매출이 살아난다에 대한 부품들이 상당히 최근에 좋은 모습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풍원전밀 같은 경우는 소재 쪽에서 이제 국산화 대표 주자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뭐 저항권에서 단기 저점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그냥 쭉 당기면 한 120% 올랐어요. 그래도 더 갈 자리 높습니다. 더 갈 자리 높고요. 앞으로 풍원전밀이 챙겨갈 이 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이게 5천억짜리고요. 기사에서도 나와 있죠. 지난해에만 최소 5천억 이상을 일본 업체에서 FMM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익권이 상당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연간 대비해서 5천억이면요. 풍원전밀 지금 시총 보시면은 2,900짜리입니다. 전일 시총이 2,900짜리인데 연간 5천억짜리 시장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더 가야죠.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원정밀 차트를 보니까 불과 열흘 전에는 10,000원권에서 움직였거든요. 매수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매수가요? 네. 저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현재가의 매수가 가능하다.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이제 들어온 종목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이 눌렸습니다. 월봉 구간으로 보시면 22년도 2월 28일 날부터 해가지고 시가 고가가 24,000원이요.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왜? 시총보다 너무 이제 앞으로 큰 시장 캐파를 잡아온다는데 이 정도를 못 가겠습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디스플레이 시장이라는 게 보시면은 저가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 딱 몰려 있는데 풍원전밀이 좋은 것보다 OLED, 신규
OLED 같은 경우에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2만 원 넘어서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대박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만 원 넘어서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풍원 정밀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또 OLED 관련주 대장주죠. LG 디스플레이 만나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최근 미국약 수출 기업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도 그렇습니다. 북미 고객상 물량이 확대되면서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높였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굿바이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 보내줘야 할까요? 굿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출 모멘텀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좋겠죠? 완전히 주가를 뭐 뒤엎어버리면서 더 이제 우상향을 만들 그럴 그림까지 그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서가지고 풍원 정리를 좋다고 말씀드린 거는 네. OLED 섹터 내에서 이제 5천억짜리 시장 들어갑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는 가져가야 될 불안감이 좀 많아요. 이게 어쩔 수 그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뭐였냐면은 디스플레이 섹터 중에서 OLED 특히나 이런 고정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기술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저가형 상품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직도 강합니다. 제가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평가드릴 때 이런 OLED 쪽으로 빠지는 거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판매량과 연결되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자주 전해드립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차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역배열 구간이죠. 역배열 구간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 종목 지금 최대 장기 저항대에서 계속 맞으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역배열 구간에서 항상 이런 저항대에 맞고 밀리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나와도 5%짜리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고 싶으면 풍원 정밀이 더 낫지 않을까. 진짜요? 네, 먹을 자리가 좀 짧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항대에 부딪히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보다는 풍원 정밀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 탑픽으로 소개했던 코츠 테크놀로지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장 초반에 24,55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츠 테크놀로지 외국인의 수급이 23억 원가량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기업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당연히 홀딩해야 된다. 무조건 홀딩해야 되는 종목이고 금요일장 중에 많이들 놀라셨던 게 아니 방산주 너무 좋은데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렸어요. 그것 때문에 놀라셨을 건데 방산주들의 흐름은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 이슈로 폴란드 건에 대해서 9월 달에 나 가는구나 라면서 재료 소멸로 일부 차익 실현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 끝납니다. 제가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특히나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협력을 도모하면서 핵 개발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또 밀어준다는 이야기까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마다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 가셔야 된다. 뭐 코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금요일장에 눌린 방산주들 상당히 많거든요. 방산주들 이 눌렸을 때가 항상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방산주들은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 있고요. 오늘 장도 보시면 코츠 테크놀로지 5일선 맞고 그대로 다시 반등 나옵니다. 금요일날 하락이 왜 있었냐라고 싶을 듯이 강하게 올라오고 이 K9 자주포와 그리고 전차에 대한 부품주인 만큼 코츠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이 수출량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빠르게 4%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방산주들 꼼꼼하게 제가 이 시장 어려운 모습에서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 탑픽으로 뽑아서 항상 강하게 말씀드리는 만큼 좋은 수익률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베리굿바이 기업 만나볼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좀 전력 관련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남자 종목이에요. 상남자스러운 종목이고 오늘 종목은 세명전기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은 시원하게 가는 종목이에요. 네. 가면 올라가면 시원하게 가는 종목이고 AI 전력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미 이야기를 전에 받으셨다시피 뭐 AI 그리고 이상기후와 같은 전력 소모량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여러 차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송배 변전 선로에 들어가는 가솔용 군구류를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한 곳이고요. 재료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며칠 전에 저번 주에 가장 탑픽이 뭐였냐면은 대만에서 블랙아웃이 나왔습니다. 전력 때문에
때문에 전력 공급이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그만큼 지금 전력 수요량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덥죠. 지금 여기도 지금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게 틀어주고 계신데 네. 에어컨 이런 전력 수요 같은 경우 이번에 여름에 피크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전력 관련주들은 아마 이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재료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합의가 발의가 나왔습니다. 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전력 수요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게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법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법안 내용으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 전력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금구류, 부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구리 가격이 아직도 상승 추세로 흘러가기보다는 눌림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구류 쪽이 훨씬 더 괜찮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 저항대를 넘으면은 저는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 저항대를 딱 오늘 넘은 자리예요. 오늘 중에 만약에 큰 변동 없이 1, 2% 이내로 버티다가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도 거의 없죠.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버티면 이 저항대만 이렇게 돌파 나온 상태로 버텨준다면은 충분하게 다음 거래일 기준으로 거래량 붙이면서 급등 나올 가능성 높다. 저는 이런 차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급등 돌파 시도하는 자리이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돌파 나오고 저항대 1차 저항대 7,000원 말씀 전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짧습니다. 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쪽은 말할 것도 없죠.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이 특별법 발의를 다시 한번 제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저항대도 돌파한 자리,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세명전기 만나봤고요. 매니저님과 함께 더 시장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앞으로 이제 시장의 변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원달러가 1,390원 이상으로 상당히 불안감을 만들고 있는 시장에서 안정감 있는 투자를 위한 전략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저녁 유튜브에 10시 조범수 검색하셔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굿바이 하세요.